지난 시간에 전자레인지 정말 괴담이라고 할 정도로 좀 뭔가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예. 오해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전자레인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좀 사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해동 기능입니다. 갑자기 조리를 해야 되는데 육류 같은 것들이 꽝꽝 얼어 있으면 이걸 해동을 해야지 조리가 가능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0도씨에서 약 한 3일에서 4일에 걸쳐 가지고 서서히 녹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거를 급격하게 해동하게 되면 드립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고기 안에 들어있는 육즙이 다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고기는 굉장히 퍼석퍼석하거나 아니면 퍽퍽한 고기가 되고 맛은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드립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빠르게 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냉동식품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뭐 냉동 만두라든지 냉동 피자라든지 아니면 뭐 핫도그 이런 것들도 같이 냉동식품으로 많이 나와서 집에서 간식으로 드시는데요. 이럴 때도 활용하시는 게 아주 좋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녹여가지고 다시 열을 가해서 어떤 조리를 하게 되고 데우게 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신다면 맛도 살리고 오히려 영양도 살리고 시간도 짧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정집에서 요즘은 밥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밥을 한 번에 많이 해놨다가 데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밥은 냉장실에 넣어놓게 되면은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딱딱하게 굳어요. 이렇게 굳어져 있는 밥은 물을 넣고 끓여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은 냉장실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냉동실에 보관하셨다 드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데워 드시면 훨씬 더 막 고슬고슬한 밥을 하는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뜨거운 밥을 냉동고에 바로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히려 다른 식품을 상하게 한다고 하던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밥을 충분히 다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옮겨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맛있는 밥을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밥을 갓 짓자마자 빨리 밀폐된 용기에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냉동실에다가 보관하셔야 가장 맛있는 밥을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훨씬 더 빨리 냉동이 됩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아니, 뜨거운 걸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게 더 빨리 냉동이 되냐고요? 자, 이것도 다 이 안에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기화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 김이 나는 게 전부 다 기화열이거든요. 그 열이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빨리 식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뜨거운 밥이 차가운 밥보다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뜨거운 밥이 훨씬 더 빨리 냉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전자레인지를 가장 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또 있는데요. 자, 손님이 왔는데 밥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분 만에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밥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하는 밥은 많은 양은 할 수가 없지만 1인분에서 한 2, 3인분까지는 전자레인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쌀을 충분히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용기, 뚜껑이 있는 용기에다가 쌀을 집어넣고요. 물의 양은 쌀의 1.5배 정도를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서 약 5분에서 6분 정도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땡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꺼내셔서 밥을 한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골고루 빠르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또 한 3분을 데우시는 겁니다. 2, 3분 돌리고 나서 나머지 2, 3분 동안은 그냥 전자레인지 안에서 멈춘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뜸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뜸이 들어야 밥이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10분 안에도
얼마든지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밥을 짓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냄비라든지 아니면 전기밥솥에 밥을 하게 되면 최소 30분에서 40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지만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밥을 짓게 되시면 10분 만에서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말고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할 수 있는 식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전자레인지를 구입하셨을 때 전자레인지 조리법이라고 해서 따로 책자가 같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것들만 살펴보셔도 약 한 30가지에서 100여 가지의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용기인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용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금속 안에는 물 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이크로파가 튕겨져 나와서 불꽃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쿠킹 호일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호일인데요. 이 알루미늄 호일도 금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자레인지 안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이 플라스틱 용기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용출되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자기로 되어져 있는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용기면이라고 하는 컵라면 같은 경우도 많이 돌려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드시는 것들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용기들은 대부분 다 전자레인지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때도 환경 호르몬이 많이 우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용기면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도 비닐로 코팅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또 전자레인지에 쉽게 돌려 드시는 경우가, 편의점에 가게 되면 뭐 핫바라든지 아니면 뭐 김밥이라든지 삼각김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들 데워 드시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잘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닐 안에도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용출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냉동실에 이렇게 비닐채에 이렇게 묶어놨던 것들을 데우시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 비닐을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닐이라면 간혹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것들은 괜찮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랩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용 랩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단순 곡물이에요. 뭐 쌀을 집어넣는다든지 콩을 집어넣는다든지 팥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돌리게 되면 수분 함량이 많지 않아서 익기보다는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달걀입니다. 충분히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익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 가지고 기화되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익은 달걀이라 하더라도 이 익은 달걀을 데우겠다고 해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은 겉표면이 코팅이 되어져 있어서 수분이 증발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른자에 있던 수분이 증발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생달걀이든 익은 달걀이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일은 없어야 가능합니다.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음식은 데우실 때 반드시 오픈하셔서 수증기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전자레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리기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부와 2부에 걸쳐서 전자레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전자레인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리 기구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오해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심하고 좋게 사용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